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은 리플렉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How did historical developments in language testing lead up to some current issues?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언어 평가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의 발전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요. 초기 언어 평가는 문법과 번역 중심이었지만 점차 객관성과 신뢰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언어 평가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여기서 essay translation period를 먼저 볼까요? essay translation period는요, 논술 번역 중심 평가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언어 평가는요, 문법 지식과 번역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긴 문장을 번역하거나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평가를 받았고요. 하지만 채점은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답안이라도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뢰도, reliability가 낮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평가하지 못했고요. 즉 문법은 잘 알지만 실제 대화는 못하는 학습자가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tructuralist Psychometric Period인데요. 여기 PPT를 보면은 Multiple Choice Testing, Objective Scoring, 그다음에 장점 Advantage는 High Reliability, Problems, Neglected, Communicative Competence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주의 심리 측정학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평가를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이 멀티플 초이스 테스팅 되게 대중화되었고요. 예를 들어 토익 문법 문제처럼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채점이 빠르고 정확하며 누가 채점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reliability, 신뢰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high reliability라고 나와 있죠, 장점이요.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학생들이 문법 문제는 잘 풀지만 실제로 말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평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communicative competence가 되게 neglect 됐죠.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 시기에는 객관식 중심, 높은 신뢰도 확보,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 평가 부족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음, 다음의 시기는 integrative testing 이 시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close test, dictation 같은 게 있고 overall language ability를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등장한 integrative testing은요. 학자들은 언어 능력이 문법, 어휘, 읽기, 듣기처럼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close test, 이제 빈칸 채우는 평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dictation, 들은 내용을 받아쓰는 평가인데요. 이러한 과제는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 이해력, 맥락, 추론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자, 다음은 이후에는 이제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Communicative Language Testing인데요. 여기는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문법 규칙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real world communication하고 authentic language use에 많이 포커스가 됐어요. 그래서 평가도 실제 상황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real world communication 진짜 세상에서의 그 정말 그 authentic language use 정말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언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 예를 들어서 인터뷰, 면접, 프레젠테이션, 발표, 롤플레이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 과제로 사용되었고요. 이러한 평가들은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한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authentic language use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즉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 정리는 실제 의사소통 중심, 실제 상황과 유사한 과제, 면접, 발표, 연극 활용을 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슬라이드가 안 잠시만요.
이제 current issue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같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메인이죠. 그래서 요즘 그렇다면 오늘의 언어 평가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oday language testing try to balance. 그래서 현대 언어 평가는요,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네 가지 요소. 제가 전에 저번 수업에 동영상에 나와 있는 신뢰도, 타당도, 실제성, 실용성. 이 네 가지를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어, reliability는 이제 점수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 validity, 타당도는 정말 측정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authenticity 하면은 실제성, 실제 언어 사용 활동과 얼마나 비슷한지, 근데 practicality 하면 실용성이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죠. 그래서 시험을 만드는 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표 시험은 실제성, 그러니까 authenticity는 되게 높지만 프레젠테이션은요, 채점이 어렵습니다. 네. 반면 그래서 저는 루브릭을 만들어서 제가 채점을 하고요. 루브릭, 그러니까는 평가 기준은 제가 항상 카페에 제가 올려놓죠. 제 프레젠테이션. 그래요.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루브릭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객관적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 객관식 시험은 신뢰도는 되게 높지만요. 실제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언어 평가는 이 네 가지 요소 균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음, 자, 여기 역사적 흐름은 보면은 essay translation 문법 번역 중심에서 그 다음에 structuralist psychometric 객관식 신뢰도 중심 integrative testing 통합적 언어 능력 평가에서 communicative testing 실제에서 소통 능력 평가로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CLT에 맞는 그런 평가일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테스트는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신뢰도, 타당도, 실제성, 실용성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이 영어 교사라면 객관식 시험과 발표 시험 중 어느 평가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교육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다섯 번째 reflection 질문은 How does one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large scale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대규모 표준화 시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large scale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대규모 표준화 시험은 토플, 토익, 아이엘츠 같은 시험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시험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습자들이 응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이 좋은지 안 좋은 시험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전 동영상에 설명했듯이 브라운은 언어 평가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죠. 첫 번째가 reliability, 신뢰도, 일관성, 그 다음에 validity, 타당성, 타당도, authenticity, 실제성, practicality, 실행 가능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워시백, 역효과 또는 파급 효과.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시험에 교육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 다섯 가지를 언어 평가의 핵심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이거를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넣어놓긴 했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시험도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언어 평가는요, 이 다섯 요소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프, 토익, 아이엘츠와 같은 시험은 과연 실제 영어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전에 나왔던 거랑 오버랩돼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자, 마지막으로 What do we mean by critical language testing? 이것도 주로 CLT라고 많이 하고요. And what are some of the moral and ethical issues involved in large-scale commercial testing? 그래서 비판적 언어 평가, critical language testing이란 무엇이며 대규모 상업적 언어 시험에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Critical Language Testing (CLT) argues that language tests are not neutral. 시험은 결코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다. 이 뜻은 시험 결과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이 대규모 상업적 언어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우리는 보통 시험을 객관적인 중립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어, 결코 시험이 중립적이 않다고 하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 취업, 이민 심사, 사회적 계층 이동 이런 거는 다 시험 점수 하나가 개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죠. 여러분 대학 입학할 때 보는 수능에도 영어 시험, 여러분의 대학 입학에 관련돼 있고 또 여러분 만약 유학을 가신다면 토플이나 아이엘츠 같은 시험도 필요합니다. 그 시험에 따라서 액셉턴스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요. 그 취업할 때도 그렇죠. 더군다나 또 저희 학교도 졸업할 때 여러분 토익 점수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어권 나라로 갈 때는 뭐 호주나 영국계는 아이엘츠, 뭐 뉴질랜드 이런 데 아이엘츠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나 미국은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회적 계층 이동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한 이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그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러한 대규모 그런 영어 시험의 특정한 점수를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점수를 받지 않으면 이 사회적 계층 이동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러한 시험 점수가 여러분 개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은 시험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영어 시험 점수가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 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CLT, Critical Language Testing의 핵심 철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Language Test may reflect social and political power. 두 번째는 Testing organizations should therefore be accountable and ethical.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CLT는 언어 시험이 단순히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 취업, 이민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시험 기간은 단순히 점수를 제공하는 걸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Critical Language Testing (CLT는요) 시험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험은 공정한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지 않은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가? 즉, 시험 기간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건데요. 자, 지금 제가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시험은 단순히 실력을 평가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권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 CLT에서 제기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fairness, 공정성. 두 번째, access, 접근성. 세 번째, consequential validity, 결과 타당성. 네 번째, commercialization, 상업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은요. 모든 응시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에는 문화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면 다른 문화권 학생들은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를 cultural bias라고 합니다. 즉 문화적 평양이라고 하고요. 액세스 접근성에서는 some students have more resource for preparation. 이 말은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학원 교재, 인터넷, 개인 교습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이 능력보다
경제적 배경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결과 타당성인데요. 시험 결과는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취업, 비자 발급, 이민 심사 등이 시험 결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 결과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mercialization, 그러니까 상업 문제인데요. 오늘날 많은 언어 시험 기관들은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터프를 운영하는 ETS, IELTS를 운영하는 브리티시 컨설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죠. 시험은 학습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학습자가 시험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Critical Language Testing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비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토플이나 아이엘츠 응시료가 높은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토론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시험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확대하는 역할을 할까요? 그 다음에 토프, 아이엘츠, 토익 같은 시험은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시험 산업의 상업화는 불가피한 현상일까요? 네 번째, 만약 여러분이 시험 개발자라면 어떤 윤리적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실 분들은,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과목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CLT는 시험이 단순한 측정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시험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기회와 권력 분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좋은 언어 평가는 타당성과 신뢰도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언어 평가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이 시험이 좋은 시험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요. 이 시험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Critical Language Testing의 핵심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 리플렉션 파트의 강의를 마칠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것은 이걸 제가 강의를 한 것은 이거를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메인 파트입니다. 여기 핵심 파트를 리플렉션 질문에 먼저 던져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브라운이 그런 식으로 책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까지 세 번째 강의죠. 이거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 본문을 제가 또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